해남, 완도, 진도가 제 지역구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윤재갑입니다. 예, 저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함장을 했고, 잠수함 부대장을 했고, UDT 여단장을 하고, 동해 일함대 사령관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졸업한 해군사관학교, 제가 경험한 부대의 불이익이 갈까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해군 군함의 한 명은 그 나라가 망하는 경우 한 명을 바꿨습니다. 또 독재자 히틀러가 한 명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잠수함 한 명 중에 홍범도 함이 있습니다. 이 한 명 변경을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독재 정부 하에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가당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 잠수함에는 독립투사들의 이름과 우리 나라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의 이름을 붙여서 잠수함 한 명을 지어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세계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서 그러한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에 근무하는 승무원, 해군, 국군 전체의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러한 얘기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너무 많이 후퇴하고 너무 많이 망가지고 그게 단순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뭔가 깊은 뿌리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법체제도 상식도 원칙도 다 들어엎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회에서 법 만들면은 시행령으로 부셔버리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 내면은 대리변제 해버려요. 헌재에서 야간 집회 허용하면은 그 현장에서 막고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헌법이 국회, 정부, 법원, 헌재 이렇게 균형이 기본 질서인데 그게 그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라는 거. 근데 한 건 한 건의 사건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징표들일 뿐이고 그 근저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국민을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길을 찾는 정치가 아니라 싹 다 제거하자, 무시하자, 대놓고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헌법의 기본적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돼 있잖아요.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그 자체가 균형을 잡고 있는 거거든. 유신헌법 겨우 복권을 시켜놨거든. 유신헌법을 87년 6월 행정을 겨우 복원을 시켜놨는데 그걸 어느 누구도 이걸 손을 안 댔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정부가 와서 그 기본 질서 자체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통째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외교까지 저렇게 국정외교를 하니까 이게 주권 국가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행태들이 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요새 막 현장 많이 뛰시면서 열심히 막 하시대요. 워낙 이슈가 많아가지고요. 응? 워낙 이슈가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대표님은 후쿠시마 오염수나 이런 특정 이슈를 뛰어넘어서 총체적 이 난국, 이 피해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야당에 당수해서 지금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계신 거였습니다. 그 밑에 이제 각 이슈는 저희가 국회에서 최고위나 원내에서 쭉 이제 팔분담해가지고 국감까지 쭉 진행해 나갈 건데요. 지금은 한두 문제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21세기 이 정보화 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 공포 정치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랬죠. 정보 통제하고 아니야. 압수수색을 400건이나 하는 그런 사례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지금도 하고 있겠죠. 찾을 때까지, 만들 때까지. 하여튼 저는 이 정권의 1년 몇 개월간의 행태를 보면 어떤 뭔가 새로운 질서를 꿈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든지, 뭐 대표님 말씀하신 헌법 질서를 인정한다든지, 합리적 대화 토론을 한다든지, 상대를 인정하는 위에 뭔가 조정 통합을 이뤄낸다든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닥치는 대로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질서를 다 파괴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 왜곡 문제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반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입장도 그렇고 민생과 경제를 대하는 태도도 또 그렇고 지금 다시 분열의 갈등을 자꾸 촉발하는 국정을 해나가지 않아요. 원래 통합해 나가던 거게 돼요. 다른 거보다도 경제가 지금 겉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국가 재정이 이렇게 부실할 수가 없거든. 지난번에 자기가 당선 안 됐으면 큰일 날 뻔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탄탄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네. 하는 차이로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는 차이로 수시로 하고 있지 재정증권 발행하고 있지. 오늘은 보니까 외평기금도 갖다 쓰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외평기금까지 손대기 시작하면 그건 재정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건 외평기금은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기금이거든요. 환율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외평기금 손대기 시작한다고. 경제 문제나 이런 데는 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아니 국가의 이런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 이해가. 그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그 장관이든 손 댈 수 있는 게 있고 못 대는 게 있는 거예요. 국가 일에는. 아무거나 막 손을 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법인세 잔뜩 감면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줄이잖아. 안 줄여야 될 것은. 뭐, 그 때문에 경기도 점점 나빠지고. 그렇죠. 경기는 악순환 구조에 들어가는 거라고. 재정 기능을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그러니까요.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는 상당한 일을 벌이고. 그러니까 대중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그거 모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 초보적 그 지식을 갖춘 관료한테 물어봐도 그 정도는 답해 줄 텐데, 이상하게 재정 건전성 그거 하나만 외치면 그건 건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건전성을 막치는 거죠. 오히려 더 위험하게 하는 거라니까. 네. 재정이 위험해지지. 근데 누가 직언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본인은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고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언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막 지시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냥 이게 단순한
이례적 사건들의 집합이 아닌가. 골목 경제가 너무 나빠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내수도 나쁠 뿐만 아니고 특히 수출이 안 되니까 식당들이 뭐 전혀 안 된다는 거. 지금 이대로 가면 아마 금년에 재정 적자가 한 60조 가까이 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미 벌써 40조 이상 발생을 했고 관리 조금만 못하면 60조 최소 60조는 발생을. 우리나라의 그 여러 분야의 굉장히 중요한 갈등 과제들이 한 6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각 분야마다. 그거 하나하나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경제가 나쁜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다른 갈등이 막 시작 생기잖아요. 네. 아까 우리 부모님들이 좀 다녀가셨습니다. 예. 그동안 50년 가까이 하신 부모님들 종교단식 하시겠다고 저 대표님만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대표님도 말들을 하시긴 했는데요. 막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막 글썽이시고 어떻게 지켜온 이 나라고 민주주의인데 그러면서 막 피를 토하는 심정을 말씀하시고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2009년도죠. 9년도 여름인데 8월인가 그 7월쯤 됐는데 그때 저하고 정세균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몇 사람이 점심을 모셨어요. 그때 말씀이 이명박 집권하고 나서 1년 좀 지나서죠. 그때 말씀이 경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한반도 평화가 무너진다. 네. 그 걱정을 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이 딱 그렇게 됐어요. 지금이 딱 그 지경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 한 보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한반도 평화 안정 문제도 사실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됐는데 일각에서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북풍 그 중에서 좀 자극적인 방식으로 일종의 국지적 충돌까지 발생하지 않겠냐 뭐 그런 걱정까지 하는데 그게 전혀 기호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군사훈련 할 적에 북쪽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가 뭐냐면요 공대지 미사일 발전입니다. 스텔스기로 해가지고 스텔스기에 떠가지고 공대지로 하면은 소리는 나는데 비행기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거 훈련한다 걱정을 해요. 지대지 같은 거는 알잖아요 위치를 탐지가 되니까 공대지 같은 거는 탐지가 안 되잖아요. 스텔스기로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우리 정부 때 어렵게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막아왔던 그 대북 위인물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거 다시 풍선 이거 지금 다시 좀 이걸 이렇게 뭔가 좀 완화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뜻도 있단 말입니까? 그게 우리가 걱정했던 게 사실은 그로 인한 우발적 이제 충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나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은 완전 얼어붙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는 그렇게 공포 위협적인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공대지 훈련을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져.
한미일 간의 그 거의 안보 동맹 수준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북아 뭔가 안보의 불균형도 무너져내고 무너져내는 거. 전쟁의 먹구름이 저는 막 밀려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무너진다는 그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총체적 위기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위기 아닌 곳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위기인데 오히려 반대로 이거 위기를 향해서 치달리니까 참 걱정이에요. 그래도 이 대표님이 이렇게 막 큰 결단을 하셔가지고 경각심을 막 일으키고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주의 깊게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답답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도 보고 있는데 이 합리적 지적이나 견제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여당 연찬회에 가가지고 뭐 국민과 싸우겠다 이런 얘기 한 이후로부터 국무위원이나 이 정부 공무원들이 국회에 와서 태도가 싹 바뀐 거예요. 아주 난폭해지고 도발적이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격퇴할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 그 상임이나 이런 거 하면 좀 그러죠. 네. 너무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차관들까지 막 그냥 막 이렇게 뭐 세게 맞대응을 한답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이 지난번에 스타 장관이라는 표현을 한번 썼었고요. 몇 개월 전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국회 가서 싸워라라고 저 구체적으로 지침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뭐 대정부 질문이든 아니 뭐저 얘기를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 간에 막 그냥 대응을 합니다. 얘기하고 뭐 국회라고 생각은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막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막 그냥 쏟아냅니다. 말하는 중간에서 속기울이 말하는 거 이렇게 모르지 않고 사실 내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에서 국무위원 답변은 국민께 답변하는 건데 앞에 있는 국회의원 개인의 답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무시하는 처사들 또 냉소를 한다든가 그 기본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대한 국회에서 정상적인 문제 제기도 그렇게 폄훼하고 비아냥 그리고 싸우려고 하고 그렇죠. 그것은 진짜 국회의원 무시라기보다는 국민 무시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정 구조에 쭉 그러는 일반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파시즘으로 가는 거예요. 파시즘이죠. 이대로 가면 파시즘으로 가요. 연성 독재로 간다. 이미 그 단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총리까지도 눈에 띄게 총리도 막 그렇게 합니다. 총리도? 그렇게 하니까 어디 일일 보고를 대통령 비서실로 하는가 봐.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일일 보고를 하는지 경쟁적으로 너무 그렇지 않잖아요. 해군 해병대 그 수사단장 예. 구속시키려고 했던 거 봐요. 그 내용이 좀 터무니없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가가지고 응?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근데 참 무성의하더라고요, 내용이. 그냥 무조건 발부될 줄 알고 얘기했지.
최초의 집단항명 수괴죄로 그러니까요. 대령을 걸었는데 제가 국방에서 무슨 이유로 집단항명 무시무시한 수괴죄로 했냐 했더니 답변이 가관입니다. 장관 답변은 3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그래서 어디선가 모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이 추정이 돼서 집단항명 수괴죄, 무명은 집단항명죄로 이렇게 입건을 시킨 겁니다. 도대체 그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방위에서 뒤에 앉은 그 장군들이나 다 얘기했습니다. 전화, 상관 전화 잘 받으라고. 전화 못 받으면 집단항명죄로 걸릴 수 있다고. 근데 그 군사법원 그 판사도 군인이죠? 네, 예, 그는 군법무관이죠. 네, 군 법무관이죠. 네, 예. 그 제가 2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내라는 문제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도 받았는데 거기는 일반 재판부하고 성격이 달라가지고 네.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그냥 하는 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번 판사는 참 극히 응?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판결이 기각이 된 거거든요. 그래도 당신과 희망이 예,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만 보면서 아직도 우리한테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군 판사가 기각을 안 시켰으면은 네. 국민으로부터 군은 신뢰를 완전히 잃었을 그렇게 되죠. 겁니다. 네. 그나마 그렇겠죠. 아주 다행입니다. 완전히 조작하는 그 집단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해군 아니 해병대 수사 단장도 참 용기 있는 사람이고 네. 그 판사도 참 용기 있는 네. 지금 세종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예. 사모님 운전하셨어요? 세종에 있어도 이걸 뭐 유튜브에서 중계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많이 봤어요.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모든 게 다 순리대로 잘 풀려야 되는데 네. 국회를 순리대로 못 가게 해서 저 이 대표님이 여기 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임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말씀. 근데 건강하셔야 하는데 이게 소금인가요? 네. 소금이 아직은 맛이 있습니다. 좀 지나면 좀 이렇게 구역이 날 텐데 아직까지 맛이 있습니다. 전에 저 성남시장 때 그때도 한번 보셨죠? 그렇습니다. 2016년 방화문에서. 그때도 한 10여일 오신 것 같은데. 네. 올해는 날이 너무 덥고 습해서 습하면 더 견디기 힘드시죠? 네. 여기가 아침에는 해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뜨거워. 오후 되면 저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보도진이 있어서 여기 또 차이를 못 내리겠구나. 네. 더 덥죠, 그러면. 뭐 더운 거야 견디면 되는데 이게 너무 미래도 암울하고 이 정치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대화하고 상대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니까요. 그 의장님 국무위원들 그 국회 와서 도발하고 그런 거 한번 제지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새는 뭐 완전히 달려드는 걸 넘어서서 며칠 전부터는 아예 일부러 도발을 하는 거예요. 뭐 누가 시켰는지. 그냥 태도가 똑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쌈딱. 태도가 똑같아요. 쌈딱 주문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내결직이 며칠 하는 동안 기가 막혔습니다. 국무원들이 의원이 발언하는데 막 떠들고요. 그냥 아무 대답이나 거의 뭐 진짜 안 하면 우리는 그건 진짜 화를 한번 내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국회 운영이 잘 안 돼요. 아 진짜 의장님이 그건 좀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당에서 하면은 뭐
회의를 나가버리고 이런 거요. 회의를 여당 따라 할 때 정부 공무원 다 따라서 나가버리는 네, 오기로 해놓고 보고서까지 다 내놓고 뭐 참고인 정도로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라는 갈등에 상황에서 무조건 참석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출석을 안 하는 그거는 정말 지금 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해보지를 못하고 있고 거듭번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좀 강하게 매질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의장님 빼기 우리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무게감 있을 사람이 없어서 있을 그 지위에 계신 분이 안 계셔서 저희가 너무 무게감 진짜 생기더라고요. 사건 분립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네. 국회에 대한 무시의 문제를 네. 강력하게 좀 얘기하셔야 된다고. 네.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국회라는 게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건데 국민의 민심이라는 게 여야 둘로 갈라져 있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국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으면서 보편적이고 양심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각자도 노력하는 건데 입장이 다르다고 다른 쪽의 얘기는 안 듣겠다고 국무위원들 귀를 막기 시작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거는 그런 말씀인데 야당의 목소리가 아니라 많은 정치- 국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언제나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하고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그렇게 국민들이 보질 않아요. 상대적이어서 야당과 여당이 지금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려면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참 오늘 말씀하신 말 일리가 있어서 그 얘기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원래 그런 말 하려고 생각했고 저는 이제 벌써 2번이나 민주당이 일방 본회의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현행 헌법과 제도에서 의결 정족수 구성으로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전에 예고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 반복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계속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나 나라를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도 옳은 건가.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51대 49로 국회가 구성되었다 할지라도 51%가 주장하는 10개를 한꺼번에 다 못하면 그 중에 6개, 7개라도 살리고 나머지 3개, 4개는 양보해서 타협안을 만들어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 가려면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동시에 국회 일당이거든요. 압도적인 일당이기 때문에 좀 물론 이 여당이 아예 대안도 안 내놓고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대안을 내놓은 것은 좀 민주당이 주장하던 10개 중에 한 서너 개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6개만 살리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국민 70, 80%가 그만하면 좀 됐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이제 최종적으로 일방 처리하시기 전에 어떤지 이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도 좀 민주당에서도 좀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2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방 처리하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되고 그러면 여도 야도 대통령도 나라도 전부 피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 점은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하튼 빨리 이 대표님 이 단식 농성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나이도 드셔가고 날씨도 너무 덥고 한데 너무 무리하지
무리하지 않으시도록 건강 섭리 유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빨리 모든 게 순조롭게 잘 풀릴 수 네.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저도 또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